검은 얼굴의 여우 아슬. 장르 소설을 읽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래서인지 미스다. 신조 호러 미스터리 검은 얼굴의 여우를 읽을 때 설렘이 가득했다.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 미스다. 신조는 도조개냐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는데 이번 책은 모토로이 하야타 시리즈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작품이다. 처음 접하는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언제나 충만한지라 검은 얼굴의 여우를 접한 뒤 도조개냐 시리즈가 궁금해졌다. 어느 추리소설이 그렇듯이 500쪽이 넘는 벽돌책을 자랑한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어느 순간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일제치하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조선인들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그 중에서도 탄광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노예로 전락해 많은 조선인들이 노역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미스터리가 펼쳐져 더욱 호기심이 일었다. 만주의 건국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던 모토로이 하야타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패전한 일본의 재건에 관심을 가지던 그는 정처 없이 돌아다녀 역사에서 탄광부 제의를 받는다. 썩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위협적인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것을 아이자토 미노루가 재치있게 구해주게 된다. 커다란 사고와 불가사의하게 연속되는 죽음 때문에 넷내갱 자체가 어둡게 가라앉았다. 탄광부도 기운이 없다. 기운은커녕 내빼야 할지 상담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경이다. 아이자토 미노루는 탄광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은 이후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토로이 하야타는 그를 따라 탄광에서 일하기를 결정한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본격적으로 넷내갱에서 일하게 되며 사건이 시작된다. 스포가 될 수 있어 간단히 얘기하자면 탄광에서 의문의 죽음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연쇄살인 사건을 모토로이 하야타가 파헤치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데 얽힌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갈 때 소름이 돋았다. 백여우님 혹은 백신님으로 모시는 여우씨는 풍요의 신이다. 농촌과 산촌에서는 결실과 수확을 의미하는데 탄광에서는 당연히 석탄 채굴량 증가로 연결된다. 흑여우니 혹은 흑신님으로 두려워하는 여우씨는 흉작의 신이다. 여기서는 갱내에서의 모든 사고를 의미했다. 탄광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므로 예로부터 미신을 믿어왔고 힙갱하기 전에 무사를 바라는 기도를 올린다. 민속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에 사건의 실마리가 사람인지 혹은 마물인지 범인의 정체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얀 여우와 검은 여우를 모시는 탄광 사람들은 특히 흉작의 신, 갱내 사고를 뜻하는 검은 여우를 두려워한다. 검은 여우에 홀려 갱내에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지며 그 두려움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추리는 미신적 요소와 함께 전개되어 더욱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다. 검은 얼굴의 여우요 나미스다 신조. 호러면 호러고 미스터리면 미스터리일지언데 호러 미스터리 장르라고? 이론만 따지자면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장르를 성공적으로 혼합한 것으로 유명한 미스다 신조 작가의 모토로이 하야타. 첫 번째 시리즈 검은 얼굴의 여우를 감상했다. 500쪽이 훌쩍 넘지만 검은 여우와 관련된 알쏭달쏭 수수께끼?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 등 스릴 넘치는 전개가 술술 읽혀 단숨에 완독한 명작 미스터리다. 검은 여우님을 거스르는 자, 앙화를 받으리. 패전 후 일본, 건국대학 출신의 엘리트 청년. 모토로이 하야타는 국가 재건에 약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탄광에서 일하게 된다. 이 시대의 탄광업은 험한 일이면서도 경제와 산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노동이나 마찬가지였다. 일을 하기 위해 우연히 만난 아이자토라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자토는 한때 가까운 관계였으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조선인 정남선에 대해 지나가듯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준다. 거칠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대다수인 탄광업에서 대학을 졸업한 미청년이라는 점이 하야타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몫을 다했다. 아무래도 다친 세계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탄광에는 여러 미신과 소문이 많았다. 친하게 지내던 난게스라는 남자에게서 검은 여우 가면을 쓴 여자에 대한 쾌담을 듣는다. 여자를 만난 탄광부는 언젠가 실종된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직원 몇 명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죽음, 이상하게도 그들의 죽음에는 항상 탄광부들이 신성시하던 금줄이 옆에 있었다. 마을에는 검은 여우가 사람들을 죽이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야타가 발견한 정남선의 수기를 통해 일본의 탄광 산업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일제의 만행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이는 과연 검은 얼굴의 여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작품의 배경이 일제강점기 및 패전 후 일본인지라 일본인 작가로서는 심히 부담이 됐을 것만 같은 스토리다. 일본 독자들이 잘 받아들였는지도 의문이고 일제강점기 시대 제국주의의 모순과 조선인 차별, 강제징용 등 예민한 소재가 한가득. 일본인으로서는 숨기고 싶은 역사적 사실이었을 텐데 이렇게 소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줘서 호감 작가가 되었다. 꼭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더라도 앞서 말했듯 호러와 미스터리가 적절히 조화돼 무척 재밌게 읽었다.